Buffalo Bills for the fourth straight season. Buffalo went on a run. After their bye week, they won 4 in a row. Come in here tonight and backed by a lot of their fans here in Miami. 안녕하세요. 투버스터 NFL 팟캐스트입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18주차 리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We get on the plane after a loss, and I walk on the plane. I look at and a lot of times the coaches will be there, on their computer and everything. And I'm like, fellas, the reason why we got beat is because we can't tackle, and we can't force the run. Like all the rest of this is a bunch of garbage. This isn't about a computer, get into some space world technology. We can't tackle. 드디어 18주차 경기가 마무리되면서 NFL 정규 시즌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각 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팀들도 있겠고, 또 플레이오프에 진출하지 못했던 팀들은 각자 미래에 대해서 현재 결정을 해야 하는, 좀 더 빠른 그런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왔죠. 그리고 성적이 잘 안 나왔던 팀들은 몇몇 이 감독을 해고했던 팀들도 있고요. 그 중에서 첫 번째 팀은 바로 애틀랜타 팔콘스예요. 아서 스미스 감독이 드디어 해고를 당했는데, 계속해서 해고를 당해야 하는 감독 중에 한 명이었죠. 아서 스미스 감독은 팀 성적도 7승 10패, 매번 NFC 사우스 디비전 자체가 굉장히 사실 허접한 디비전이잖아요. 올 시즌도 템파베이 벅스가 9승밖에 올리지 못했지만 디비전 우승을 차지하였고, 그리고 작년 시즌 이 톰 브래디가 이끌었던 우승을 했었던 그 디비전 시즌에도 9승밖에 못했는데 우승을 했던 만큼 템파베이, 뉴올리언스, 애틀란타 세 팀이 계속해서 2년 연속 우승 경합을 벌였던 그러한 디비전이었고, 그만큼 허접했기 때문에 애틀란타 팔콘스에게도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서 스미스 감독은 그러한 좋은 상황 속에서도 팀을 단 한 번도 플레이오프를 이끌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아서 스미스 감독이 가장 크게 실패했던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그는 팀을 어떻게 짓는지를 몰랐다는 점이에요. 팀 빌더로서의 그는 정말 형편이 없는 모습이었고, 사실 저는 아서 스미스 감독이 지금도 다른 팀의 오펜스, 플레이 콜러나 이런 잡을 금방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서 스미스 감독은 진짜 아직도 좋은 스키머예요. 그런데 오펜스에 있어서 플레이 콜링을 짜고 이러한 것들을 잘하지만 전체적인 팀을 운용하는 측면에서는 아서 스미스 감독은 굉장히 형편이 없었죠. 그리고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점이 바로 드래프트였어요. 애틀랜타 팔콘스는 높은 드래프트 픽, 많은 드래프트 픽을 가지고 있었던 팀이었고, 그 픽들을 모두 카일 피츠, 드레이크 런던, 비잔 로빈슨, 이상하게 오펜스 웨폰들에게 사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오펜스 웨폰들로 리그 최고의 오펜스를 만들었다, 그런 결과라도 만들어냈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겠지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비잔 로빈슨의 루키 시즌은 또 다른 팀의 러닝백인 타일러 알레기아의 루키 시즌보다 러싱 야드가 떨어져요. 그러면 비잔 로빈슨을 왜 뽑았냐 이거죠. 그리고 드레이크 런던은 계속해서 풀 포텐셜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고, 카일 피츠는 애초에 잘 사용하지도 않아요. 블로킹을 못한다든지 리시버로 쓰기 위해서 뽑았다든지 무언가 확실한 컨셉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보기에 좋아 보이는 달걀들을 그냥 바구니에 한꺼번에 담가 놓은 느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틀랜타 팔콘스에게 진정 필요했던 디펜시브 라인 또는
오펜스든 디펜스든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라든지 이런 프리미엄 포지션에 있어서의 더 다양한 투자를 하지 못하였고, 결국 가장 큰 것은 역시 쿼터백이었죠. 오프시즌에 본인들이 이 라마 잭슨은 너무 부상을 당하기 쉽고 또 뭐 듀얼스의 쿼터백이라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비방을 했던 이 애틀랜타 팔콘스는 지금 MVP를 따낸 라마 잭슨을 보면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원으로 만약 라마 잭슨에게 투자했다면 애틀랜타 팔콘스는 디비전 우승은 당연히 따냈을 거예요. 하지만 본인들은 우리가 가진 오펜스 웨폰들을 통해서 뭐 데스먼드 리더로 그리고 테일러 하이니키로 충분히 경쟁력 있는 시즌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자신을 하였고, 이 선택은 결국 본인들의 시즌 최악의 선택이 되었어요. 결국 아서 스미스 감독은 본인이 좋은 오펜스 플레이 콜러, 스키머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본인이 좋은 쿼터백을 가지고 있을 때만 그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본인은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우리 팀에게 좋은 쿼터백이 있고 그를 둘러싼 좋은 웨폰들을 드래프트에서 뽑는다. 그렇다면 좋죠. 좋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펜스가 팀을 이끌고 디펜스가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뭐 부족한 디비전에서는 우승을 차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쿼터백이 없는 환경 속에서 단순히 오펜스 웨폰에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아니 배를 이끌 선장이 없는데 배만 뭐 든든하게 만들어봤자 아예 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나갑니까? 결국 애틀랜타 팔콘스는 구단 전체적으로 이제 단순히 플레이 콜러, 이 뭐 카일 셰난 감독의 그 이적 이후 이들이 아마 뭐 댄 퀸 이 코치가 뭐 댈러스 카우보이스로 이적하면서 그 감독을 자르면서 뭔가 스키머에 있어서의 좀 열망을 담근, 좀 강하게 드러냈던 구단이 애틀랜타 팔콘스였는데, 이제는 다시 한번 팀 빌더로서의 감독을 좀 영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But I got a ton of respect for Arthur Smith and the coach that he is. I think they do some incredible things. I didn't want to disrespect him. That was not my intention. My intention was to lead the team that I've been with the entire year. And we made a collective decision that we wanted to get one of our guys who they fight with blood, sweat, and tears every game in the end zone. And I'm gonna feel good about that. 그리고 뭐 애틀랜타 팔콘스의 이 아서 스미스 전 감독이 뭐 경기가 끝나고 이 데니스 알렌, 이 뉴올리언 세인츠 감독에게 불만을 표출했죠. 그 이유는 이 뉴올리언 세인츠의 선수들이 이 빅토리 포메이션을 했던 와중에 갑자기 페이크 빅토리 포메이션을 하고 이 자말 윌리엄스에게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공을 건네주는 이 플레이가 나왔었어요. 실제로 뉴올리언 세인츠는 득점을 하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아서 스미스 감독이 이제 데니스 알렌 감독에게 욕을 하는 그러한 마지막 장면이 나왔는데요. 일단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분명히 비신사적인 것은 사실이에요. 아니 빅토리 포메이션을 하지 말았어야죠. 사실 뭐 빅토리 포메이션 안 하고 그냥 우리 그냥 평범한 오펜스의 포메이션을 했다면 디펜스도 오케이 너네 득점해라 우린 막을게 이러한 식으로 정정당당한 승부가 되었겠죠. 하지만 빅토리 포메이션을 어쨌든 취했고 거기서 이제 페이크를 한 것은 분명히 좀 비신사적인 행동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서 스미스 감독이 이 데니스 알렌 감독에게 욕을 하고 이러는 것은 그냥 본인이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이 아서 스미스 감독은 본인이 잘릴 것을 예감하고 본인이 완패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다시 한번 데니스 알렌 감독에게 표출한 것밖에 없죠. 그리고 이것이 좀 사건이 퍼지니까 데니스 알렌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빅토리 포메이션을 지시하라고 했다. 근데 선수들이 거부를 했다.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선수들에게 인터뷰를 했죠. 제이미스 윈스턴 그 당시 쿼터백에게 인터뷰를 하니까 제이미스 윈스턴이 우리는 자말 윌리엄스에게 터치다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감독의 지시를 거부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하지만 당당하다. 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것은 뭐 학명 아니냐, 뭐 감독의 권위가 없다, 뭐 설마 데니스 알렌 감독을 자르기 위한 고도의 전략 아니냐,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어쨌든 선수들은 그냥 본인의 팀 동료들이 좀 잘 되길 원하잖아요. 뭐 그 터치다운을 하나 더 만들어서 무언가의 마일스톤을 쌓는다면, 또는 뭐 인센티브를 따낸다면, 그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선수들이에요. 물론 이것을 정말 안 좋게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선수들이 원했고, 또 그들이 그 행동을 함에 있어서 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뭐 그냥 비난 한번 하고 이제는 좀 끝마칠 정도의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To clarify, you said you would talk about quarterback next week. If you guys are eliminated today by what happens at 4 o'clock, is Sam Howell in consideration? We can be eliminated. Yeah, if the Packers beat the Vikings, then you guys are eliminated. 그리고 다음으로 해고가 된 감독은 바로 워싱턴 커맨더스의 론 리베라 감독이죠. 드디어 언제쯤 잘리나 좀 많은 뭐 카운트다운을 했지만 진짜 정말 안 잘리더라고요, 이 감독은. 근데 어쨌든 잘리게 되었죠. 사실 워싱턴 커맨더스가 정말 형편없는 팀이라고 느껴진 것이, 론 리베라 감독을 어차피 올해 끝나고 자르려고 했으면 진작에 잘랐어야 됩니다. 한 달 전이든 진작에 잘라놓고 남은 기간을 에릭 비에남이 오펜시브 코디네이터에게 임시 감독의 권한을 주면서 본인들이 이 비에나미의 감독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어야 해요. 지금 론 리베라 감독이 어쨌든 18주차까지 경기를 다 이끌고 이제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하는데, 그 새로운 감독 후보에 에릭 비에나미 감독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본인들이 에릭 비에나미를 실질적으로 감독으로서 생각하고 있었다면 진작에 론 리베라 자르고 에릭 비에나미 임시 감독으로 몇 주 동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오케이 잘한다 그러면 감독으로 바로 세우면 되고, 못한다 하면 그냥 애초에 감독으로서의 배제를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 되게 간단하죠. 근데 워싱턴 커맨더스는 역시나 론 리베라를 끝까지 이 감독으로 밀었고, 결국 에릭 비에나미는 어떠한 뭐 검증도 맞춰지지 않은 채 다시 한번 뭐 워싱턴이 되었든 또 다른 팀이 되었든 수많은 팀들의 이 감독 후보로서 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들리기로는 워싱턴 커맨더스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뭐 GM이었던 밥 마이어스, 그리고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GM이었던 뭐 릭 스필만, 이 두 명의 뭐 전 단장 출신들을 뭐 임시로 이 어드바이저로 뭐 고용했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요. 뭐 릭 스필만은 우리가 뭐 알고 있는 풋볼계에서 꽤 오래 몸을 담갔던 뭐 사람이니까 뭐 이해는 되는데, 밥 마이어스가 어떻게 이 워싱턴 커맨더스에게 이 조시 해리스 이 구단주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줄지 제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밥 마이어스라는 단장이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성공, 이 왕조를 만들었던 뭐 대단한 사람인 만큼 어쩌면 뭐 워싱턴 커맨더스가 또 다른 뭐 본인들만의 길을 뭐 긍정적으로 보여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어쨌든 워싱턴 커맨더스라는 팀도 중요한 것은 댄 스나이더 전 구단주 체제 하에서 있었던 모든 이 그동안의 슬픈 이 워싱턴의 역사를 진짜 이제는 쇄신하고 그 이미지를 벗어버릴 수 있는 좋은 리더를 현재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파격적인 인사가 나도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굉장히 젊은 사람이 올 수도 있다고 봐요. 뭐 굉장히 명망 높은 뭐 존 하보나 이러한 감독이 오지 않는 이상 뭐 본인들이 션 맥베이를 놓쳤던 것처럼 뭐 션 맥베이 타입의 굉장히 젊고 유능한 그러한 타입의 감독과 뭐 GM을 불러와서
진짜 워싱턴 커맨더스의 그 흑역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쇄신을 이들이 좀 기대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18주차 경기들을 복귀를 해보자면, 먼저 가장 큰 빅매치였죠. 이 휴스턴 텍산스와 인디애나 콜츠와의 경기. 휴스턴 텍산스가 이 단판 디비전 라이벌 경기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어요. 그리고 CJ 스트라우드라는 이 루키 쿼터백은 루키 시즌에 팀을 플레이오프로 앉혀놓는 엄청난 업적을 만들어냈고요. 23대 19로 뭐 경기는 이 인디애나 콜츠의 마지막 이 폴스 앤 원에서 이 고포릿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아쉽게 경기가 마무리되었는데, 일단 뭐 좋은 경기를 치렀다고 생각을 해요. 휴스턴 텍산스도 이 CJ 스트라우드가 첫 이 플레이 액션 상황에서 75야드 터치다운 패스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진짜 상상도 하지 못했고요. 인디애나 콜츠도 뭐 민슈가 좋은 오펜스를 이끌었고 결국 정말 뭐 역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왔다는 것은 굉장히 대단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만 역시 예상했던 대로 인디애나 콜츠의 디펜스가 너무 좀 소프트했다라는 점이 느껴졌어요. 특히 이 퍼스트 다운 상황에서 이 휴스턴 텍산스가 MT 포메이션을 펼쳤는데, 콜츠는 거기서 그냥 존 커버리지를 펼쳤고 MT 포메이션을 상대로 존 커버리지를 펼쳤는데, 이 플랫 라우트를 받은 휴스턴 텍산스의 리시버가 12야드를 무려 전진했습니다. 사실 그만큼 뭐 소프트하고 쿠션도 길고 어떻게 막 좀 준비되지 않은 그런 인디애나 콜츠가 그런 모습을 보였고, 물론 후반전이 접어들면서 콜츠가 좀 더 블리츠를 사용하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스트라우드는 어쨌든 존 커버리지 공략에 있어서 현재 굉장히 뛰어난 수준인, 루키가 아니에요. 이 쿼터백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뭐 콜츠가 너무 늦었죠. 이 전반전 굉장히 아쉬운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었고, 결국 인디애나 콜츠라는 팀은 올 시즌에 있어서 플레이오프 진출은 하지 못했지만 충분히 성공적인 시즌이라고 지금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가드너 민슈와 함께 이 앤서니 리차드슨이 이 시즌 아웃 부상을 너무 빨리 당했으니까 가드너 민슈와 함께 우리는 뭐 9승 8패를 만들었다, 플레이오프 경쟁을 끝까지 해냈다, 그러한 팀이라고 스스로 자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초보 감독인 셰인 슈타이켄 감독과 함께. 하지만 여기에서 안주하면 안 돼요. 그리고 콜츠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오펜스는 충분하다. 아니 민슈와 이 조나단 테일러로도 충분히 통하잖아. 그럼 앤서니 리차드슨까지 합류한다면 우리는 정말 좋은 오펜스를 보여줄 수 있겠다. 우리는 정말 최고의 오펜스 플레이 콜러인 이 셰인 슈타이켄을 잘 뽑았다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우리 디펜스는 아닌 것 같아. 거스 브래들리 디펜시브 코디네이터, 이제는 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것을 스스로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해서 거스 브래들리의 디펜스가 이어졌지만 뚜렷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디비전 라이벌들 CJ 스트라우드, 뭐 트레버 로렌스, 이러한 타입의 선수들이 존 커버리지 공략에 있어서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은, 콜츠가 분명히 오펜스에서의 성공을 거둔 시즌은 맞지만 디펜스에서 앞으로 더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지 않았나, 마지막 경기를 통해 느꼈고 본인들도 그것을 좀 느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You know, we've leaned on Derek, certainly touched on him. You know, his consistency throughout, you know, this, not only the time that I've been here, but, you know, certainly this season, and frustrated, but, you know, I just, you know, proud to coach him. He's a unique and special, you know, person, but obviously an unbelievable player. And his durability, you know, his leadership is you know, something that I've always appreciated. And
was on display here today. Mike, you mentioned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경기, 이 잭슨빌 제기어스와 테네시 타이탄스와의 대결이었죠. 이 디비전, 그나마 AFC 사우스 디비전 중에서는 가장 치열한 라이벌리이긴 한데, 이 라이벌리의 대결은 테네시 타이탄스가 업셋을 일으키면서 이 데릭 헨리와 라이언 테너힐의 이 고별 무대를 정말 좀 아쉽지 않게 끝내지 않았나 싶어요. 뭐 데릭 헨리가 무려 마지막 경기에서 153 러싱 야드를 기록하면서 진짜 잭슨빌 제기어스의 디펜스가 너무나도 형편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좋은 무대를 펼쳤는데요. 일단 잭슨빌 제기어스는 이 경기에서 사실 누구도 탓할 수가 없죠. 물론 경기가 끝나고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소식으로는 디펜시브 코디네이터인 뭐 데이비드 카드웰을 해고했다라는 소식이 들리긴 했지만, 단순히 디펜스의 문제가 아니었죠. 마이크 칼드웰이죠. 어쨌든 디펜스의 문제가 아니었죠. 오펜스인 트레버 로렌스의 문제도 컸고, 또 뭐 드랍을 한 뭐 잉그램, 뭐 리시버들도 솔직히 잘 못했고, 그리고 감독 덕 피더슨의 이 알 수 없는 플레이콜, 그런 것도 굉장히 문제가 많았고요. 제가 잭슨빌 제기어스라는 팀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얘기를 드렸지만, 이 팀은 고점은 높지만 저점도 낮다라고 항상 평가를 했어요. 잘할 때는 정말 슈퍼볼도 노릴 수 있는 팀이다. 하지만 정신줄을 너무 쉽게 놓고, 그것은 바로 이 팀이 소프트하다라는 것을 가리키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잭슨빌 제기어스라는 팀은 작년 이 디비전 라운드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캔자스 시티 칩스에게 원 포지션 차이로 경기에 졌을 때 모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잭슨빌 제기어스는 드랍을 안 했으면, 뭐 턴오버를 좀만 줄였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팀이다. 뭐 칩스를 충분히 슈퍼볼에 갈 수 있는 팀이다. 더 나아질 수 있는 팀이다 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그런데 잭슨빌 제기어스가 졌던 모든 경기들에서 올 시즌 드랍만 안 했으면, 턴오버만 좀 안 했으면, 매번 똑같은 시나리오가 펼쳐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저지르고 있는 실수를 잭슨빌 제기어스라는 팀은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무장되지 않은 팀이고 준비되지 않았던 팀이라는 거죠. 결국 탤런트 자체는, 이들의 탤런트 레벨 자체는 굉장히 높아요. 이들의 디펜스도 이 리그 최하위급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디펜스의 탤런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조시 알렌을 비롯해서 굉장히 뛰어난 디펜스 플레이어들이 가득하잖아요. 오펜스에도 뭐 리시버가 뭐 딱히 켈빈 리들리 말고는 이름이 없다고 칠 수 있더라도 크리스찬 컬크, 뭐 제이 존스, 에반 잉그램 이런 선수들과 함께 더 경쟁력 있는 패싱 게임을 이끌어 나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덕 피더슨 감독 계속해서 플레이 콜링에 있어서만 생각을 하는 감독이죠. 어떻게 썰드앤원 상황에서 그냥 런닝백에게 간단하게 공을 건네주고 다운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갔어야 했지만, 그 상황에서 더 야드를 전진하기 위한 플레이 콜링을 하다가 그것이 인컴플릿이 났어요. 뭐 폴스앤원도 똑같고요. 그래서 잭슨빌 제기어스라는 팀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른 팀과 마찬가지지만 본인들이 언더어치브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해 적은 성과를 얻었다. 그러면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우리 팀은 왜 경기에 질까? 왜 펌블을 저지를까? 왜 페널티를 저지르고 왜 턴오버를 저지를까? 왜 드랍을 할까? 리시버들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디테일적인 부분을 수정할 수 있고, 또 선수들의 이 터프한 멘탈리티를 불러올 수 있는 또 다른 누군가를 팀에 불러오는 것이 이 잭슨빌 제기어스의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펜시브 코디네이터를 즉각적으로 해고한 것은 사실 옳은 방향이라고 봐요. 어쨌든 오펜스는 덕 피더슨 감독이 이끌 것이고, 덕 피더슨 감독은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 시절에도 우승을 거머쥐었죠. 우승 감독이에요. 자르진 못해요. 그리고 덕 피더슨 감독도 어쨌든 오펜스 플레이 콜링에 있어서는 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위치에 있고, 이 감독에게 또 다른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터프한 멘탈리티를 불러올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피를 가져오는 것이 이 잭슨빌 제기어스의 새로운 방향이지 않을까 싶고요. 앞으로 이번 오프 시즌에 있어서 가장 좀 기대가 되는, 그러니까 가장 궁금한 팀이 어디냐라고 꼽는다면 전 잭슨빌인 것 같아요. 트레버 로렌스가 3년차 시즌에 있어서 성장을 해내지 못하였고, 사실 트레버 로렌스를 올 시즌 MVP 후보로 꼽은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트레버 로렌스가 2년차에 비해서 성장을 전혀 거두지 못했고, 그리고 뭐 이들의 스타 플레이어들도 전혀 뭐 두각을 잘 드러내지 못했고, 켈빈 리들리 뭐 터치다운 하나 한 거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죠, 올 시즌.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잭슨빌 제기어스가 어떠한 무브들을 단행할지 개인적으로도 궁금합니다. 다음 경기는 역사적인 라이벌리 매치업이죠. 이제 시카고 베어스와 바로 그린베이 패커스인데요. 그린베이 패커스가 8점 차로 이 경기에 승리하면서 결국 플레이오프 자력 진출을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시카고 베어스가 뭐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무튼 이 경기를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린베이 패커스의 조던 러브는 확실한 프랜차이즈 쿼터백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일리미네이션 게임에서, 그것도 디비전 라이벌을 상대로 굉장히 부담감 있는 그런 경기 속에서 팀을 캐리했어요. 진짜 하드 캐리했어요. 뭐 점수는 17점밖에 뭐 거두지 못했지만, 실제 경기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압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 쿼터백이다. 내가 바로 4,500만 달러를 받아야 하는 쿼터백이다. 5천만 달러 나한테 줘라 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쿼터백의 퍼포먼스였습니다. 반면에 시카고 베어스의 저스틴 필즈 뭐 했냐고요. 그냥 썰드다운 상황에서 쌔을 계속해서 당했죠. 물론 필즈의 잘못은 아니에요. 뭐 라인이 빨리 무너지기도 했고, 또 오펜스 플레이 콜링이 뭐 좋은 게 나오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고,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중요한 게임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역할은 당연히 그 팀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이 내가 진짜 시카고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니까 나를 믿어줘라, 드래프트 픽 쿼터백에게 쓰지 말고 그냥 마빈 해리슨 주니어나 뽑아줘, 이러한 것을 요구한다면, 그리고 원한다면 본인이 이러한 경기에서 디비전 라이벌을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어야죠. 테네시 타이탄스는 분명히 잭슨빌 제기어스에게 열세인 팀이었어요. 그런데 테네시 타이탄스는 본인들을 가볍게 여기는 이 라이벌리의 엉덩짝을 진짜 차주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잭슨빌 제기어스 지면서 플레이오프 탈락을 했잖아요. 근데 왜 시카고 베어스는 못하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쿼터백이 없어서 그래요. 지난 뭐 진짜 10년 동안 계속 그래왔던 레파토리죠. 아무튼 저스틴 필즈라는 쿼터백을 옹호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저스틴 필즈는 올 시즌 단 한 군데만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군데 성장한 것은 바로 볼 시큐어리티고요. 물론 펌블을 잘 저지르지 않고 이러한 부분은 작년보다 나아지긴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과연 패서로서 올 시즌 발전을 했나요? 뭐 패싱 스탯 한번 찾아오세요. 아니면은 뭐 플레이 장면들을 한번 찾아오세요. 저스틴 필즈는 어쨌든 가장 큰 문제, 저스틴 필즈에게 뭐 3초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좋은 공을 던진다라는 것은 뭐 대학 시절, 뭐 드래프트 시절, 1년차 시절 다 보여줬어요. 하지만 저스틴 필즈의 가장 큰 문제, 디시전을 내리지 못한다. 공을 너무나도 오래 잡고 있는다. 이러한 측면은 이 선수 스스로 고쳐내질 못하고 있어요. 극복해내질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셋과 그리고 스크램블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이 패싱, 이 오펜스를 이끌기에는 무리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런닝백으로서의 가치가 아직은 좀 더 높은 선수로서 시카고 베어스의 선택은 당연히 드래프트에서 쿼터백을 뽑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시카고 베어스는 그냥 저스틴 필즈 자체를 아예 염두를 안 하고 있을 거예요. 구단 내에서는 그냥 쿼터백을 뽑는 것으로 거의 확실시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카고 베어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좀 더 깨달을 수 있었던 경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 경기도 굉장히 중요했던 경기죠. 이 디비전 우승자를 가리는 버팔로 빌스와 마이애미 돌핀스 간의 이 라이벌 경기는 버팔로 빌스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저도 빌스의 승리를 예측을 하긴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라인 싸움에 있어서 돌핀스의 뭐 브래들리 첩의 부상이라든지 이 라인 싸움에서 현재 빌스가 완연한 우위다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일단 마이애미 돌핀스라는 팀은 사실 이 라인 싸움이라는 것을 좀 상쇄하는 팀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오펜스에서도 굉장히 뭐 모션 이러한 것들을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이들의 퍼스널 구성에 있어서도 리시버, 굉장히 작은 타이트엔드나 작지만 어쨌든 뭐 블락킹을 하는 풀백이나 이런 선수들을 사용하면서 스피디한 매치업을 즐기고 단순 피지컬한 라인 싸움을 원하는 타입의 팀이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하는 팀이 이러한 라인 싸움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다면 돌핀스에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뭐 돌핀스의 오펜스나 디펜스나 돌핀스의 오펜스를 막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냥 투 하이 커버리지를 걸어놓고 타이리 킬, 뭐 젤런 와들은 지금 부상이지만 어쨌든 뭐 스피디한 리시버들을 그냥 가두고 패면 된다 라는 것을 이미 표본을 통해 계속해서 목격을 해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O라인과 D라인과의 결국 매치업에서 D라인이 압도를 한다면 투아라는 쿼터백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선수는 어떻게든 빨리 3스텝, 뭐 5스텝, 길어야 5스텝인데 그 스텝 안에 바로 공을 던져야 하는 쿼터백이요. 근데 이 쿼터백이 공을 던지지 못한다.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오프 스크립트 능력이 거의 없는 이 투아라는 쿼터백을 가지고 돌핀스는 또 다른 무대를 설계를 해내지 못하고 있고, 디펜스도 마찬가지예요. 뭐 빅판지오 코치가 후반기에 뭐 젤런 램지의 합류 이후에 좋은 디펜스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D라인이 부상자가 생기고 결국 이 라인 싸움에서의 매치업에 승리하게 되지 못하게 되면은 이 투 하이 위주의 커버리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뭐 한 명은 로테이팅 하든 상관없이 뭐 빌스의 리시버들 굉장히 빠르고 민첩하잖아요. 커버리지 뚫고 그냥 포스트 라우트 타고 그냥 터치다운 따내면 끝이에요. 그리고 박스 비우면은 그냥 런게임, 러싱게임 계속해서 시도를 해서 그냥 무너뜨리면은 뭐 말짱 꽝이고요. 이러한 식으로 마이애미 돌핀스는 본인들이 가진 장기를, 이 장기가 막혔을 때, 그리고 장기가 더 이상 장기가 아니게 되었을 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팀이 되었고, 현재 홈에서도 이런 결과물을 보였다는 점은 앞으로 플레이오프, 이 캔자스 시티 원정에
이 굉장히 추운 영하의 날씨에 갔을 때 이런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반면 뭐 버팔로 빌스의 경우에는 어쨌든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이 경기에서도 사실 조시 알렌이 그 인터셉션을 사실 2개나 던졌는데 2개 다 굉장히 형편없는 판단력이었죠. 사실 왜 이런 패스를 던졌을까 할 정도로 좀 좋지 않은 그런 퍼포먼스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팔로 빌스는 승리를 거두었고, 또 이 시즌 중반에 굉장히 처참하게 팀이 떨어진 것에 비해 마지막에 결국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디비전 우승 자리를 다시 한번 차지했다라는 것은 대단한 시즌을 선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다음 경기가 이 피츠버그 스틸러스인 만큼 좀 버팔로 빌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안심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스틸러스와의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본인들이 컨텐더라는 것을 좀 증명할 필요가 있는 버팔로 빌스의 경기였습니다. 뭐 중요 매치업 이외에도 뭐 포인트가 분명히 있었던 경기들이 있었어요. 이글스는 자이언츠에게 거의 완패를 당했는데,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현재 폼을 보면은 진짜 리그 하위권 팀이다 라고 느껴질 만큼 진짜 형편이 없는 팀입니다. 디펜스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쉽게 뚫리나 싶을 정도이고, 뭐 태클링도 엉망이고, 뭐 커뮤니케이션도 엉망이고, 오펜스도 뭐 젤런 헐츠와 뭐 AJ 브라운, 뭐 선수들이 분명 이름값은 있는데 계속해서 막 인컴플릿만 나오고 뭔가 제대로 활약이 좀 미미한 상황이죠. 결국 이글스의 막 열성적인 팬분들은 당장 이 감독을 갈아야 된다 막 하는데, 사실 슈퍼볼 진출했던 감독이잖아요. 뭐 올 시즌 끝나고 뭐 갈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글스가 본인들의 이 플레이 콜링적인 측면에 있어서 코칭적인 측면을 단기적으로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뭐 어시스턴트나 뭐 캠프에 초빙 해가지고 한번 속성 과외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저는 계속해서 생각을 말씀드렸지만 이글스는 탤런트는 진짜 확실한 팀입니다. 지금 이 팀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이 슈퍼볼 행오버를 겪고 난 이후에 그런 문제, 정신적인 문제,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더 크게 번져지고 있는 이 플레이 콜링의 문제, 2개의 문제가 결국에 고쳐지기만 한다면 다시 한번 이 슈퍼볼을 노릴 수도 있는 그런 탤런트를 가진 팀이기에 무언가의 조치가 어쨌든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는 괜찮아질 거야, 우리는 필라델피아 이글스야 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리 온 느낌이에요. 닉 시리아니 감독, 무언가의 좀 행동을 보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 빌 벨리책 감독이 팀과 협상을 하고, 만약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이제 다른 팀으로서의 이적을 할 수 있다라는 뉴스가 들려왔는데, 일단 벨리책 감독이 이 뉴잉글랜드를 사실 벗어난다는 게 사실 상상이 쉽지가 않죠. 거의 안 가는데 뉴잉글랜드에서 종신을 할 줄 알았는데, 그만큼 올 시즌 아쉬운 모습을 선보이긴 했고 결과물이 분명히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감독들을 해고하는 팀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매 경기를 보면서 감독을 욕합니다. 아니 저기서 저렇게 하냐, 저 선택도 못하냐 뭐 이러면서 플레이 콜링, 뭐 매니지먼트를 욕하기도 하고, 또는 야 우리 드래프트 픽 망했다 뭐 이러면서 뭐 드래프트에 대한 뭐 욕을 하기도 하고, 또는 FA에 대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팀 컬처나 모든 것에 있어서 감독은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고, 그만큼 완벽한 감독을 구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벨리책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뉴잉글랜드가 이 톰 브래디가 있었던 시절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에 대한 기대치가 더욱더 높았고,
우리들 스스로도 너무나도 좀 자연스럽게 높은 기준을 가지게 되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톰 브레디가 이적을 한 이후 뉴잉글랜드는 당연히, 아니 NFL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없는데 당연히 성적이 곤두박질 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어쨌든 팬들은 그러한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이 톰 브레디에 의해서 이 높은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보니까 뭐 벨리체크를 해고하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다 라고 뭐 새 출발을 해야 된다, 뭐 이제 뭐 GM 역할도 못한다, 뭐 이런 의견을 많이 내시고 계신데, 일단 명예전당 출신의 감독을 구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빌 벨리체크 감독이 실제로 이 리그에 나온다고 한다면, FA로 나온다고 한다면 달려들 팀이 진짜 절반은 될 거예요. 지금 뭐 감독을 가지고 있는 팀이어도 벨리체크이 나온다고? 그럼 나도 다 이럴 거예요. 그만큼 명예전당을 확실시한 감독을 뭐 타 팀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벨리체크 감독만큼 이 팀 빌더로서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 잘 수행해내고 그 누구보다 그 역할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뉴잉글랜드가 분명 뭐 쿼터백도 잘 뽑아내지 못했고 오펜스가 몇 년 연속 지금 곤두박질을 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벨리체크 감독을 보낸다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오펜스에서의 발전이 진짜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벨리체크 감독을 보낸다면 다른 모든 부분, 뭐 디펜스 또는 뭐 스페셜 팀, 그리고 팀 빌더, 뭐 스태프, 그리고 구단의 컬처, 라커룸, 리더십, 벨리체크 감독이 지지하고 있었던 다른 모든 것들도 포기를 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 저울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들이 진짜 뭐 단순 쿼터백을 하나를 제대로 된 쿼터백을 찾아서 뭐 포스트 톰 브레디를 찾아서 벨리체크 감독에게 다시 한번 안겨줄 수만 있다면 어쩌면 뉴잉글랜드는 또 다른 역사를, 이 왕조를 세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싫다, 그냥 우리는 뭐 젊고 재능 있는 뭐 션 맥베이나 카일 셰넌 감독 같은 이 좀 천재적인 감독을 찾아서 앉히자 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해야죠. 하지만 그런 감독 찾기도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로버트 크래프트 구단주가 모든 것을 결정을 할 텐데, 팀에게 있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죠.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벨리체크 감독이 풀리면 뭐 또 다른 이 팀에서의 그림을 보는 것도, 뭐 시카고에 와도 좋고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18주차 경기들 리뷰를 대략적으로 해봤는데요. 플레이오프에 있어서는 제가 서브스택을 개설을 했었죠. 그 서브스택에서 각 경기별로 좀 자세하게 프리뷰를 글을 써볼 예정이에요. 물론 시간이 나면은 팟캐스트로도 에피소드를 올릴 것이고요. 그런데 서브스택을 거의 이제 중점적으로 플레이오프에서는 활용을 할 것이니까, 이 서브스택을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뭐 팟캐스트나 다른 유튜브 댓글을 보시면서 서브스택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reason teams do things like defend, really execute their plays, is because they have humility. You have humility. I've talked about it before. I've talked about it over the holiday break. We need to get some humility. I told him it's not, our fate isn't going to change until we get some humility. To where cool does not win. You got to be willing to do the uncomfortable things that go into winning. If all you're worried about is getting 12 points, regardless of the outcome for our team, it's going to continue. We got to totally change that. We're not going to win until we're
humble enough to do the things that it takes to win games. Name of your jersey has nothing to do with who wins basketball games. Usually the team is humble enough to do the things it takes, gets the win. Winners know why they win. Losers, they don't know why they lose. They think it's the coach, their teammates, the referees. Winners know that intangibles win games. Preparation, adherence to the game plan, execution, physicality, toughness. Winners know that. They know the jersey doesn't matter. They know the little battles within the game. They're willing to do the uncomfortable things that go into winning a game.